한국은 야만적인 국가다. 만약 한국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건든다면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현재 태국 국방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발언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태국 주둔 미군 사령부 관계자가 놀라운 반박을 해서 역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태미군 사령부 관계자 제임스라고 합니다. 줄곧 태국에서 근무했던 저는 가끔은 고국인 미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그래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한다는 만족감과 미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계속해서 태국에서의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태국에서의 근무는 꽤나 만족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곳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미국과 정서가 완전히 다른 곳이거든요. 일단 태국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대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될 때가 많았고 이건 제가 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여실히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태국인들은 영어로는 매우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자신들끼리 외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태국어로 외국인들을 흉본다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러한 그들의 음습한 태국어 뒷담을 알아듣게 되면서부터는 태국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한 태국인들과 함께 일을 해보니 태국인들은 책임감이 없고 모든 잘못을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고만 했는데요. 이들은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에 태국과 미국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른 일이었고 저는 조국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태국에서 계속 주둔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그건 바로 태국 정부에서 직접 군사회의를 소집한 거였는데요. 다소 특이하게도 이 회의에는 태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인 저까지 참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어리둥절한 채 회의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는 태국 국방부 관계자나 정부 대변인 등의 거물급 인사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부 대변인은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현재 한국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태국인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은 전부 내버려두고 오직 태국인들에 대해서만 입국 요건을 강화했고 따라서 수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여겨지며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무자비한 탄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거든요. 한국은 대체 무슨 재주인지 매달 200명 이상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내서 추방하거나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애초에 한국이 제대로 된 검사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것임에도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태국인 체류자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도대체 한국이 태국인들을 처벌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국에서는 약물이 부분적으로는 합법이고 태국에서의 범죄 역량이 훨씬 가벼움에도 한국은 태국인 범죄자들을 태국으로 인계하기는커녕 부당하게 처벌하고 있죠.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로 우리는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가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돕고 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얼빠진 소리를 듣고 저는 제가 어째서 이 자리에 초청되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과 태국이 불법 체류 문제로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태국은 미군 관계자인 저를 끌어들여 미국도 태국의 편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인 것 같았고, 즉, 이건 저를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련했고 절대로 이런 음습한 술수에 놀아나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태국에 주둔하면서도 한국에 종종 파견 가곤 했던 터라 한국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늘 정직하고 용맹했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먼저 사과를 건넬 줄 아는 민족이었기에 이건 미국인들과 비슷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물론 주한미군으로 파견 가 있는 제 동료들도 다들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심지어 한국인과 결혼하여 계속해서 한국에서 눌러 사는 녀석들도 많기에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처럼 한국인과 미국인 간의 개인적인 거리도 상당히 가까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한국을 비하하는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국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핑계만 대는 회피적인 습성에 하도 질려있기도 했던 터라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쏟아내버렸죠. 글쎄요. 저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태국에 대한 편파적인 자세만을 취하는 상황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네요.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태국 정부는 마땅히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왜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나몰라라 하고 한국에 대한 비판만을 이어나가는 건 개발도상국도 하지 않는 회피적인 행동입니다. 일단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80% 이상이 불법 체류 상태로 바뀌며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최근에는 제주도행 단체 비행기를 탔던 태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동시에 전부 사라져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되기도 했고, 이는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태국인들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불법 행위가 너무나도 질이 나빠서 한국은 태국인들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통 다른 국가들의 불법 체류자들은 해당 나라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하며 그래도 신분은 불법이지만 노동력이라도 제공하곤 하지만 태국인들은 죄다 불법 약물, 업소, 도박장 등 매우 질 낮은 불법 행위만을 저지르며 한국에 해만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태국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조직들이 대거 적발돼서 한국 전역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이러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는 한국인 중장년층들이 특히나 큰 피해를 받는 범죄로 남을 잘 신뢰하고 이러한 최신 사기 수법에 취약한 계층을 노리는 매우 질이 낮고 형편없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태국인들은 한국을 완전히 좀먹으며 한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태국 정부는 아무리 자국민이라고 해도 불법을 저지르는 태국인들을 옹호하다니 이건 상당히 비열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아닌 속히 한국에 사과하고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상당히 싸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인 관계자들은 정말로 모든 문제가 전부 한국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제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자 몹시 못마땅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내 태국 측 대변인은 태국을 대표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울분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 말 조심해. 도대체 너 따위가 뭔데 우리 앞에서 함부로 한국 편을 드는 거야? 만약 한국이 태국에 까분다면 태국은 그 즉시 경제적인 보복을 통해 한국 경제를 완전히 들쑤셔 놓을 거야. 그래봤자 한국은 케이팝이나 드라마, 뷰티 산업에서만 두각을 드러내는 국가로 기술이나 군사, 경제력에서는 태국과 비슷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물론 한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인정하지만 한국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야. 라오스나 미얀마 등 태국과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감히 태국에 까불 생각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거 몰라? 한국이 감히 태국에 대든다면 한국도 라오스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그의 말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도대체 태국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면 한국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에 대한 반박을 시작했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동남아시아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살다 보니 매우 식견이 짧다고 생각하던 차였는데 정부 관계자의 수준이 그 모양이니 태국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던 거였군요. 당신은 동남아 수준에서 좀 빠져나와서 글로벌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닌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기술 수출 분야에 있고 이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과 버금가는 선두주자거든요. 아무래도 태국은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내에서 상대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만 해도 태국의 주식시장 전체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태국의 전체 기업을 싹 다 합쳐봐도 한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 하나만도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를 멈춘다면 태국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붕괴돼 버리겠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도대체 태국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에 까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명백히 태국이 잘못한 문제가 맞고 심지어 만약 한국이 잘못한 문제더라도 태국은 막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도저히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변덕 한 번에 태국의 GDP는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당신들이 그렇게나 무시하던 라오스보다도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인도 태국인도 아니고 그래서 더욱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만약 태국의 총리였다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에 바로 사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에 틀린 건 하나도 없었음에도 자존심만 센 태국인들은 역시나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뿐이더라고요. 이들은 이제 국방부 관계자까지 나서서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의 말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태국이 멸망해버린다니 오히려 태국은 숨겨진 군사강국으로 한국과 태국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무늬만 선진국인 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부분을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파괴적인 전쟁을 겪은 국가지만 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주권과 자치권을 유지해온 국가로 이건 한국보다 훨씬 더 회복력 있고 발전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한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일본과 동맹을 맺어 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이러한 동맹은 태국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하고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태국 주변에는 미얀마와 라오스 등의 국가가 있고 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의 오랫동안 있었던 전쟁을 전부 정리하고 승리했으며 결국 미얀마와 라오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식민지나 겪고 아직도 북한과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따위가 어떻게 감히 태국에 대들 수가 있단 말인가요? 만약 한국이 태국에 자꾸만 까분다면 한국은 태국에 의해서도 식민지가 되며 또다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헛소리에 저는 진지한 표정을 연기하다가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해버렸습니다. 이건 군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고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정상인 게 태국 역사거든요. 태국은 정말로 동남아시아 안에서만 갇혀 살아서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나이만 먹은 애송이 태국 녀석에게 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킨 국가죠. 그런데 그게 태국에 있어서 과연 자랑스러운 역사일까요? 사실 한국도 일본의 주권을 침탈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주권을 지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는 건 한국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고 결국 한국은 끝까지 싸웠으며 일본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항쟁하며 진정한 저력과 용기가 뭔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어떤가요? 물론 태국은 라오스와의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통해 라오스 영토의 일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토는 어디로 갔죠? 태국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국가로 한국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앞에서는 용맹하게 달려들었지만 결국 프랑스라는 열강이 들어오자 라오스에게 빼앗은 영토를 그대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양도해버렸죠. 이에 더해 프랑스가 계속해서 방콕 쪽으로 들어오자 태국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수많은 땅을 추가적으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건 분명 태국이 열강에 의해 군사적 지배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후에 방콕 조약에서 태국은 식민지화를 피하기 위해 말라야 영토의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영국에 넘겨야 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태국의 주권 보존은 영토 양보를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태국 정부는 외교 및 무역에서 자치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불평등한 조약에 자주 관여하게 되기도 했죠. 그런데 태국인들은 이러한 식민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다니 저는 당최 태국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나 식민지화가 되었다고 무시하는 한국을 좀 보세요. 분명 한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 당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한국이 일본에 의해 잃어버린 땅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땅과 문화, 언어까지 전부 지켜냈고 오히려 일본은 한국을 점령했음에도 이익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채 도망나가야 했죠.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저항한 탓에 일본은 한국을 수탈하기 위해 깔아둔 철도나 각종 인프라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결국 한국인들의 게릴라전과 요인암살 등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심각한 손해를 봐야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일본인들에게 한국으로의 파견 및 파병은 상당한 돈벌이가 되는 기회였음에도 나중에는 한국인들의 저항이 무서워서 일본인들 대다수가 한국으로의 차출을 거절할 지경이었으니 한국인들은 태국인들과는 달리 아무리 상대가 열강 세력이더라도
끈질기게 저항하며 두려움 없이 저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태국은 분명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동등한 관계가 아닌 사실상 일본과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은 굴욕적인 평화일 뿐이었죠. 태국은 일본의 군사력에 맞서기는커녕 사실상 꼭두각시 국가가 되어 일본군이 영토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수많은 병력을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태국이 어떻게 완전한 주권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이러한 일본의 실질적 점령 탓에 아직도 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 상당한 이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있는 상태죠. 이는 완전한 독립국이 되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태국이 인접국인 미얀마와 라오스를 상대하며 이들을 군사적으로 압도했고 경제적으로도 승리를 거뒀다고 했는데 태국인들은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나 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이건 라오스와 미얀마에 비할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렇게나 가난했던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진작에 압도한 상태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경제대국인 일본조차 뛰어넘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순위 2위, 중국은 3위, 한국은 5위, 일본은 6위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그저 기술력 없이 물량만 찍어내서 순위를 높인 중국과 러시아보다도 더욱 실전성 있고 강력한 군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징병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꽤나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즉, 한국은 세계 4대 군사강국이 모두 모여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인접한 강대국들을 무참히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어떤가요? 태국은 군사력 순위 25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저 동네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태국은 자신들보다 약한 동네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그 괴롭힌 약한 친구들보다 더 강력하다며 어리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모습을 세계적인 강대국인 한국이 본다면 한국은 태국을 얼마나 딱하고 귀엽게 볼까요? 태국이 방구석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 한국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전 지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직 태국만이 한국과의 이러한 격차를 인정 못하고 억지를 부리는 꼴이라니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에 태국인들은 전부 얼굴이 새빨개져서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은 제 말에는 전혀 반박할 논리가 없으면서도 그저 자존심만이 남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인들은 그래봤자 한국은 태국의 공습 한 달 만에 잿더미로 변할 거라느니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과장되어 있다느니 하는 자기 위안을 했지만 저는 그러한 헛소리를 전혀 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금 팩폭을 이어나가며 태국 관계자들의 귀에 비수를 꼽기 시작했어요. 그만 좀 주절거리지 그러세요? 태국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나 강대국 코스프레나 할 수 있는 거지 세계 무대에는 나오지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일단 태국은 병력부터 한국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게 현실인데 한국은 징병제를 통해 약 50만 명의 현역 군인과 300만 명의 예비군이 있지만 태국은 그저 현역 군인 30만 명과 예비군 20만 명이 있는 것이 다거든요. 또한 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약 2년으로 이것만 봐도 단 몇 개월 동안만 군대에 복무하는 태국군보다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강할 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한국군은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전력은 예비군 훈련까지 전부 끝난 민방위 아저씨들이거든요. 이들은 2년보다도 훨씬 더 긴 복무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즉 한국에는 사실상 5천만 국민들 중에 절반이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 허수아비 군대 태국군 따위는 전쟁 시작과 동시에 괴멸당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군은 북한군의 침공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거나 혹은 북진을 통해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할 목적으로 창설된 군대이기에 이건 지상군 우위에 초점을 맞춘 내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태국군이 감당해낼 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한국군은 육해공에 거쳐 상당히 과학적인 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쳤지만 태국군은 그저 보초나 서는 게 전부니까 말이죠. 오죽했으면 태국 군인들 중 대부분은 사격 훈련을 받아본 적조차 없다고 하니 태국이 한국에 덤빈다는 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군은 사실상 방산기술이 전무한 상태로 한국산과 중국산 무기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태국도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고 싶지만 국방 예산이 전무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중국산 무기를 병행해서 수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만약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국은 태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태국은 중국산 무기만을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산 무기는 작동도 안 했는데 스스로 터지거나 전차는 덥다고 작동을 멈추고 또 춥다고 작동을 멈추는 고물덩어리기에 실전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없는 태국은 팔다리를 잃은 상태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태국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괴롭혔다고 자랑을 하는 라오스한테도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태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6%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를 통해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첨단 해군 전력을 갖춘 현대식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아닌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므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무기들을 갖출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한국과 태국의 GDP 차이는 약 4배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비 지출 및 효율이 다르니 태국이 한국과 맞설 수나 있을까요? 아마 한국은 굳이 육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태국쯤은 하루 만에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순간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은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듯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가버렸죠. 태국인들은 끝까지 겁쟁이였고, 이런 그들은 천년이 지나도 감히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